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노이아 전화상담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엘디 백카타리나 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옷차림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너무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하고 좀 춥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긴팔 입어야 되고. 네, 어떻게 이 환절기를 보내주시고 계십니까? 한절기를 좀 감기로 맞이해요. 그러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네. 이거 보통 어떤 감기도 여러 종류잖아요. 옆에서 콧물을 자꾸 흘리는 걸 보니까 좀 안 됐네요. 또 저는 결국 내복을 끈 입었습니다. 내복을. 저희 둘이 더위는 잘 참는데 추위를 정말 못 견뎌요. 예.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러면 추위를 어떻게 견뎌내실 계획이십니까? 따뜻한 거 자꾸 마시고 그다음에 좀 따뜻하게 입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옷을 좀 많이 끼어 입는 편이에요. 예. 제가 그냥 상식 하나, 지금 이제 콧물을 흘리신다니까 네. 코감기, 목감기, 몸살감기로 분류를 해요. 크게 분류하면 감기를. 그런데 이제 코감기는 우리가 이제 감기의 원인은 서양의학에서는 바이러스의 침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네. 동양의학에서는 네. 한방에서는 한기의 침입이다. 그래서 근데 한기의 침입이 어느 장기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증세가 다르다. 그래서 코 감기는 이 심장 쪽으로 한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심장에 힘을 주는 맛, 그게 쓴맛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쓴 게 약이다 이런 표현이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심장에 힘을 주는 맛을 먹고 땀을 내줘야 감기가 나요. 네. 하여튼 그냥 저도 주워 들은 얘기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전화를 이제 좀 이따 받기로 하고요. 또 문자 상담 들어온 거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딸 둘, 그다음에 아들 둘을 키우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다행히 착한 남편이 많이 도와주어서 견뎌내는데 큰 힘이 되고는 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곧 닥칠 일이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한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도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 엄마로서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내어드림을 살아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시고 한국의 오래된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 살아오신 분이라서 부모 봉양은 자식의 기본의 의무라고 하십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 4명 키우기도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친정 식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노령화 사회를 지나서 네. 그냥 노령 사회, 네. 조금 있으면 초노령 사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네, 네.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그분은 어떻게 그 문자 질문에 네. 자신들의 형제자매가 몇 분인지 이런 건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집도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남이녀인데 이남이녀가 어머니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안 되니까 요양보호사도 두세 번 이제 시간제로 해서 또 그러니까 한 7, 8사람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신부님네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짜여 있으시네요. 예. 근데 형제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맡아야 될 예.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엔 이제 요양 시설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개인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질문 중에 제가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내어드림을 살아야 할까요?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 뭐 돈을 얼마나 버니까 그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얼마를 내놓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까 얼마를 떼어서 내놓고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면 이게 너무나 복잡해지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이 많으면 이렇게 놀아서 하면 좋지만 또 형제들끼리 그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또 몰라라 하는 그쵸. 경우도 있고 또 요즘 또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혼자 모셔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이제 그런 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에 대한 답을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적당하게 공평하게 구분을 하느냐 뭐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특별한 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정말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나도 자식을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먼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여기 좀 질문에 또 재밌는 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라는 단서가 네. 달려 있어요. 이것도 아마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으로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실천을 하지만 네. 그걸 부모님들이 신자가 아닐 때는 사랑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당연히 자식이니까 의무다. 아.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거든요. 아하.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끼어 있는 것 같고 네. 또 여기 질문하신 분이 아이가 4명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네. 사실 요즘 아이 키우는 집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낳으셨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참 이 질문을 잘 쓰셨는데 보니까 그 남편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네. 예,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네. 그래서 참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질문 속에다 내포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요약해서 귀결을 시키자 보면 부부는 남편하고 잘 신앙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고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간에 그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일치가 없으면 뭐 네 맘대로 해라, 뭐 친정 식구냐, 시댁 식구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출발을 굉장히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부가 일심동체다. 예. 네, 그건 출발은 좋다. 예, 네. 출발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걸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네. 경제적으로도 애들 내 키우려면 돈도 웬만큼 벌어가지고 그렇죠.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뭐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느냐, 네. 그러려면 한 달에 월 뭐 얼마나 많은 지출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진짜 이럴 때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이를 내식이나 키우시는 신앙인이라면 미래에 대한 시간도 섭리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부가 정말 좋은 출발을 했고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이 부모님이라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성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참 좋은데 이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시댁 문제냐, 뭐 친정 문제냐,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또 이제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럴 때 과연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신뢰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좋은 노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주장하고 싶었던 게 부부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정말 일치를 하면 분명히 그분께서 은총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은총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구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경험으로 이렇게 비춰봐도 뭐 이 질문을 보면서 사실 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꼭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냐 뭐 이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안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지 나한테 좀 오히려 지혜를 좀 달라. 이렇게 제가 카타리나한테 청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그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당신한테 이렇게 생활을 바꿔라. 어떤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준 게 뭐냐면 결국은 당신이 가장이고 이제 결정의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겠다고. 당신이 어떻게 결정을 해 가는지 옆에서 잘 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벌써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굳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은총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내가 그 결정할 때까지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은총을 주셨던 것 같고 성령께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부부이니까 그 한 마음이 이미 되었다고 내가 확신이 든다. 그러니까 그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그분의 뜻을 하기로 마음이 모아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 떠올랐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문제를 바꿔서 보자. 바꿔서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직을 해야지 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부모님을 사도직의 대상으로 보고 진짜 기쁘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측면에서 출발하고 싶다. 그래서 카타리나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정말 우리 시부모님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낳아드리고 싶다고. 성모님이 되고 싶다고.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다.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세게 살고 싶다라고 출발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지혜가 떠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 모시고 있지 않지만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좋은 시설의 요양병원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 요양병원은 현주교에서 하는 곳이라서 매일 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잘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잘 수녀님도 계시고 시부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런 곳이라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하느님의 섭리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요약을 하면요. 시부모를 먼저 모실 거냐, 아니면 친정 부모를 먼저 모실 거냐, 뭐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칠 때, 그러면 이제 각자 얘기는 각자의 마음에 따라 갈 것이고, 그러면 어떤 논쟁과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일치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부모가 먼저냐 친정부모가 먼저냐가 아니라 부부가 막 일치된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는 그때 다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지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서 알려주실 것이다. 예.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부부가 일치된 상황에서 예. 그게 정답이다. 예. 굉장히 지혜로운 정답 같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더불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 주시더라. 예. 이거 굉장히 지금 이제 신앙적인 답인데 그 정도의 고수가 되려면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자 질문에 보면 굉장히 일단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천주교 집안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부부가 일치하는 마음은 갖고 있다. 네. 남편도 굉장히 착하고 네. 그래서 출발은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질문의 의도 안에는 뭔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생겨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신앙심이 막 이렇게 도문처럼 깊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의 이제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네. 진짜 참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 선을 행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하는 거하고 어떤 분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해가지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한테는 무조건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순종만 하고 그냥 내가 어떤 선을 막 그냥 이렇게 분별 없이 그냥 이렇게 베풀고 이러는 거는 참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별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분별력을 갑자기 어떻게 키우냐. 갑자기 키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정말 부부가 일치할 수 있다니까 다행히도 같이 둘이서 함께 보면서 훈련을 해 나가죠. 해 나가면서 나중에 실수도 해야 될 거고 실수하면서 또 다시 또 뭐 다른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면서 그런 그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때 적절한 그런 우리가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사회 전체가 지금 노령화를 넘어서 노령 사회,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초노령 사회 이렇게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는 것 자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복지 차원의 어떤 체계를 갖춘다거나 이렇게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많이 없는 분들은 자녀들도 직장에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모를 어쩔 수 없이 뭐 요양원에 모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모시는 것 자체도 마음 아프고, 그죠? 괜히 불효라고 생각도 그러니까 하죠. 심지어는 뭐 현대판 고려장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정말 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전체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물론 꼭 제도적으로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경제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그 복지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그 마음의 부담도 좀 줄어들 것이고 사실 뭐 그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진짜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이제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효를 하는 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여기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에서 지금 닥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 그 부부가 뭐 맞벌이를 하거나 또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되고 옛날보다는 애들은 뭐 옛날에는 애들은 그냥 낳아놓으면 지가 컸다 그랬지만 요즘은 열심히 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을 그 예전처럼 농사 하나 짓고 집에서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위기하고는 일단 분위기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도 옛날에는 그냥 이불 깔고 누워만 계시는 상황이지만 요즘은 그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도 정확하게 때 맞춰서 가야 되고 뭐 병원에도 주기적으로 다녀야 되고 약도 시간 맞춰서 챙겨드려야 되고 근데 이거를 현대 생활 속에 있는 리듬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모셔다 놨는데 거기는 이제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매번 체크도 해주시고 간호사들이 시간 맞춰서 약 영양사들이 먹는 거 잘 칼로리 계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쵸. 잘하게 되고 오히려 병원에 가셔서 많이 건강해지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방식이 선입견을 그냥 옆에다 모시는 것만이 제일 잘하는 거다라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신앙심에서도 부모님들을 어떻게 더 신앙을 깊게 도와드리느냐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면에 있어서도 어떤 게 더 도움이 될 건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만족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힘들지만 모셨어. 결국은 자기 만족에다 치유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한테 어떤 게 더 유익이 될 건지. 건강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초점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훨씬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종합을 하면 일단 그 신앙 안에서 부부가 일치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걸 좀 잘 정보를 알아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뭐가 더 쾌적한 돌봄 환경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선적인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아주 좀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그 개인들이 지금 느끼는 부담이나 어떤 뭐 양심의 가책이나 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못 내니까 금전적으로도 형제들에게 이제 좀 더 돈을 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돈은 없다. 뭐 이러면 정말 또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 문제로 바라보면서 어떤 시스템 체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꼭 주석을 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그 부모님들한테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뭐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진짜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모님에 대한 희생이나 내어드림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해드렸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본인들만이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더 사람들이 좀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사랑의 마음에서 한다면 분명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많이 또 자비를 또 섭리를 많이 내려주실 건데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뭐 그래도 나는 했어라는 이 만족을 위해서 하시면 그분께서는 섭리도 안 보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관가하고 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주 깊은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까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 차원은 사실은.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형제 안에서 나는 더 많이 돌봤어, 내가 많이 돌봤어, 뭐 이렇게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들 거고 뭐. 그러나 겉으로 보면 또 너무 부모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왜곡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개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 마음 안의 진정성 좀 살펴보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더 잘 돌볼 것인가 이런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물론 아주 시원한 사이다 답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변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